안녕하세요. NCS 준비하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이번 제가 설명드려야 될 영역은요, 수리 능력 영역이고요. 제 수리 능력 영역은 여러분 말들이나 많아요. 여러분 대충 아실 거예요. 수리 능력 뭔가요? 수학 능력을 평가하겠다 이거겠죠. 그럼 수리 능력에 대해서 약간이나마 설명을 조금 드려보고 진행을 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리 능력이라는 건요, 여러분 직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면서 여러 자료를 이용할 경우 4칙 연산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죠. 도표 맨날 나오는 거 그거 판단하고 눈치채고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고쳐야 되고 이런 걸 판단하는 뭐 이런 문제들이겠죠. 주요 정보를 파악하거나 합리적인 의사를 결정하기 위한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는 능력을 말한답니다. 네,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수학적인 능력을 갖고 실질적으로 말을 예쁘게 만들었어요. 네, 그죠? 그겁니다. 그래서 수리 능력의 구성은요, 여러분, 네. 기초 연산 능력 당연한 거죠. 기초 연산 능력 무조건 필요한 거죠, 여러분. 네,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정도는 가장 일반적인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뭐 직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면서 기초적인 4칙 연산 계산, 연산 결과의 오류 판단 수정, 업무 비용을 측정, 고객 정보, 소비자의 정보를 조사, 조직의 예산을 작성하는 경우에 활용, 당연한 내용들이에요. 4칙 연산들은 여러분 뭐 당연히 아시겠지만 네,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등인 거고요. 그 다음에 순서 정도는 알고 계시겠죠. 곱셈과 나눗셈을 먼저 하고요. 더하기 빼기를 다음에 한다. 괄호부터 계산한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는 겁니다. 어찌 보면 네, 아주 네, 쉬운 내용들이에요. 검사는요, 여러분 어떻게 하는 거죠? 거꾸로, 그죠? 연산을 했는데 내가 맞는 건지 다시 잘못해서 틀린 건지 확인하는 그런 관계를 검산이라 그러고요. 그걸 어떻게 법이 나와 있는데 역연산과 국어법이라고 있습니다. 역연산은요, 여러분 원래 풀이를 반대로 연산하면서 본래 답이 맞는지를 확인해 나가는 과정이고요. 덧셈은 뺄셈을, 뺄셈은 곱셈으로, 뺄셈은 덧셈으로, 곱셈은 나눗셈, 나눗셈은 곱셈을 확인해야 된다고 하는데 네, 절대로 이런 거 잘 안 씁니다. 국어법이 여러분 원래 수와 각자의 수의 합이 구로 나눈 나머지와 같다는 원리를 이용한 것으로 각수를 구로 나눈 나머지만 계산해서 좌변과 우변이 구로 나눈 나머지가 같은 것인지 확인하라고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360에다 73은 433인데 361은 10이죠. 10을 구로 나눈 나머지는 몇인가요? 그래서 1이 나와집니다. 그러면 답으로 나오네요. 네. 73이군요. 73은 7 더하기 3이니까 10이죠. 구로 나눠서 나머지가 1이에요. 그래서 두 개가 나머지가 2죠, 여러분. 네. 4 더하기 3 더하기 4는 11이니까 답에서 나온 거를 구로 나눴을 때 2가 나오니까 1 더하기 2가 되면 맞는 계산을 할 수 있는 것이 된다라고 하는데 절대로 안 씁니다. 그죠? 절대로 안 써요. 그냥 참고만 해보세요. 네, 이런 것들이 있었다. 기초 통계 능력이에요. 가장 중요한 능력이라고 저는 판단이 되네요. 이쪽이요. 통계 정도의 개념을 갖고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가장 실질적으로 많이 쓰이거든요. 실제 통계가요. 여러 단계의 복잡한 통계 기법을 통해 결과를 오래 수정하는 능력으로 직장 생활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능력입니다. 업무의 결과를 제시하는 경우는요, 판매 제시하는 경우, 업무 비용을 조직과 비교해야 되는 경우, 지역 조사하는 경우 등에 활용됩니다. 뭐 너무나도 일반적인 내용들이라서요. 사회 현상을 반영한 양을 반영한 숫자로 통계가요. 사회 집단의 상황을 숫자로 표현한 것이며 자연적 현상은 물론 추상적 추세를 포함한 일체의 집단 현상을 숫자로 나타낸 것을 의미합니다라고 그걸 통계라고 한대요. 통계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평균, 표준 편차, 분산 뭐 이런 개념이겠죠. 네, 적어도 평균이요. 그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들에게 그 실질적으로 주어져 있는 이해 능력이라 해야 되나요? 어차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판단했을 때는 후천적으로도 분명히 늘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처음부터 갖고 있는 능력일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드는 능력인데요. 도표, 그래프 등 자료의 의미를 파악하고 한 번에 확 파악하는 능력이죠. 정보를 해석하여 특징을 파악하는 능력입니다. 업무 수행의 강좌에서 조직의 생산 가동률 변화표를 분석하는 경우 경쟁 업체의 시장 점유율, 고객과 소비자의 정보를 조사해서 경향 파악 등을 제시합니다. 평균은요, 제시된 자료의 총합을 자료의 개수 나눈 값을 나타내고 백분율은 뭐 배로 났을 때 비율은 비율이랍니다. 이게 중요한 내용 같지는 않지만 여러분 어차피 정말 필요한 능력이에요. 다 해석은 해야 되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도표 분석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도표를 작성도 할 수 있어야겠죠. 네, 도표 작성 능력입니다. 그래서 어떤 도표를 작성해야 되는가, 어떠한 도표를 작성할 것인가를 결정을 해야 돼요. 도표의 종류는 꽤 많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가로와 세로축을 나타낸 것을 결정한다면, 네, 가로축에는 뭘 써야 되는지, 세로축에는 뭘 써야 되는지 정도로 판단해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가로축과 세로축의 눈금의 크기를 결정하세요 라고 나오기도 했고요. 눈금도 여러분 만약에 단위가 엄청난데 그거를 정말 조그맣게 따졌다면, 네, 정말 얼마 차이가 안 날 거 아닙니까? 만약에 단위가 10,000단위인데 실제 나온 뭐 표에 대한 개념은요, 5,550, 5,560 이렇게 세밀하다면 단위를 10,000단위로 잘라놓으면 여러분
표가 거기서 거기겠죠. 이제 그런 거 말하는 거예요. 크기를 결정할 때 상태 보고 결정해. 이런 내용이죠. 네, 다음 내용 또 볼게요. 그 다음에 뭐 자료를 가로축과 세로축이 만나는 곳에 표시합니다. 각각 자료를 만나서 뭐 이렇게 세로축과 가로축에 만나는 점을 찍고 거기 표시합니다라고 하는 거죠. 표시된 점에 따라 도표를 작성하고 도표의 제목이 단위를 표시합니다. 너무 당연한 내용들이에요,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도표의 종류가 나옵니다, 여러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도 너무 쉬워서. 네, 선그래프예요. 선그래프는 이렇게 선으로 표현한다는 거죠. 그래서 2000년도에 찍고 2000년도에 찍고 두 개를 이어버리겠다 이거죠. 그래서 점을 찍고 그걸 전부 다 뜩 이어버린 그걸 선그래프라고 합니다. 어렵지 않고요. 시계열 변화, 한마디로 시간적인 변화를 나타내는데 굉장히 용이한 그래프겠죠. 네, 판단해 보세요. 이걸 막대 그래프도 분명히 할 수는 있어요. 막대 그래프로 하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의 이렇게 변화량을 빨리 판단할 때는 실 그래프가 훨씬 더, 선 그래프가 훨씬 더 낫죠. 그 다음에 이제 막대 그래프가 나옵니다. 막대 그래프는요, 비교하던 수량을 막대기로 표시하고 그 이를 비교한 각 수량 간의 대소 관계를 나타내고자 가장 기본적으로 활용할 수 있대요. 그러니까 이렇게 연도별로도 분명히 나타낼 수 있지만요, A, B, C, D, E, F 그렇게 해서 이렇게 막대로 표현해주면 누가 가장 많고 누가 적은지 길이로 표현할 수 있다는 소리예요. 네. 이해되셨나요? 네. 그래서 막대 그래프가 있더라. 그 다음에 이제 원 그래프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내용이나 내용의 구성비를 분할해 나타내고자 할 때 씁니다. 뭐 당연히 맨날 보셨던 것들이죠. 전체 몇 %가 누구고 몇 %는 뭐고 뭐 이렇게 했던 것들이요. 그래서 원 그래프가 나오게 됩니다. 다음 또 한번 볼까요? 네, 점 그래프가 나오는데요. 지역 분포를 비롯한 도시, 지방, 기업, 상품 등의 평가나 위치, 성격을 표시하는 데 활용될 수 있는 그래프이다. 아까 선 그래프랑 비슷해요, 여러분. 네. 점 그래프라고 해놓고도 실제적으로는 그었기 때문에 선 그래프라고 보셔도 되는 상황인데요. 아무튼 이렇게 나와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층별 그래프가 나오는데요. 예, 합계와 각 부분의 크기를 백분율로 나타냈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97, 22니까 여러분 100%를 지금 이렇게 표현했다라고 해놓은 건데, 네, 아니죠? 100%가 아니네요. 지금 여기는 100분율로 나타내놓고 여기는 100분율로 안 나타나져 있어요. 네, 죄송해요. 여기는 그냥 썼습니다. 그 금액만요. 78억, 17억, 1억 원 이렇게 썼네요. 그리고 그 각각의 구성원들을 하나의 표 안에 색을 다 넣어버렸어요. 그죠? 네. 시간적 변화를 보고자 할 때 합계와 각 부분의 크기를 실수로 나타내고 시간적 변화를 보고자 할 때 활용할 수 있는 그래프이다. 이거를 이제 100분율로 나타낼 수 있는 것도 있어요, 여러분. 100%를 기준으로 네, 여기를 완전히 100으로 보고 각각을 몇 퍼센트 변했는지도 볼 수 있는 그래프입니다. 층별 그래프.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요. 이런 것도 있으니까 여러분이 판단하실 수 있으면 되는 겁니다. 다음은요, 방사형 그래프인데요. 네, 레이더 차트라고 하고 거미줄 차트라고도 합니다. 거미줄 그래프요. 다양한 요소를 비교할 때 경과를 나타낼 수 있는 때 활용할 수 있는 그래프이다. 예를 들어서 매출액의 계절 변동. 그럼 1월에 이만큼, 12월에 이만큼, 1월에 쭉 뛰어들고 2월에 쭉 이런 식으로 된다는 소리죠. 네. 이런 거 갖고 이걸 표현할 수 있겠구나. 각각의 별별로, 각각의 개념별로, A, B, C별로 다 표현할 수가 있겠구나. 이렇게 판단하는 그래프예요. 그 다음은 여러분 단위 환산표가 나오는데요. 일반적으로 수행하는데 흔히 단위를 숙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나온 거예요. 숙지라는 건 여러분 머릿속에 암기한다는 소리죠. 그래서 길이 같은 경우 여러분 너무나도 당연한 내용이니까 꼭 알아두셔야 될 거예요. 센티미터랑 미터랑 킬로미터가 각각 몇 미리, 몇 센티, 몇 미터로 바뀌는지 정도는 다 아셔야 되는 거고요. 넓이도 여러분 센티미터를 제곱하면 자, 이거 1cm 제곱이니까 이걸 제곱한 거니까 이걸 제곱한 거랑 똑같겠죠. 그래서 100mm 제곱이라고 적는 거고요. 1m에 1제곱미터라는 건 이걸 제곱한 거니까 만의 센티미터 제곱이 나오겠죠. 네, 1km는 1000m니까 1000m를 제곱했으니까 100만 미터 제곱이 나올 겁니다. 당연한 내용들이고요. 부피 같은 개념 여러분이 좀 알아두셔야 될 거예요. 111짜리 육면체요. 111짜리요. 그 육면체의 부피가 얼마구나? 1000세제곱밀리미터구나. 네. 1세제곱미터에 이거 3승이니까 여러분 세제곱이니까 이거 세 번 곱하면 되죠. 네. 쓸 때도 3승 수저면 되고요. 부피를 리터로 바꾸는 건 지금 안 나왔네요. 네. 여기 나오네요, 여러분. 리터가요. 드리가 나왔습니다. 1ml는 1세제곱센티미터입니다. 1데시리터는 100세제곱센티미터입니다. 그 다음에요, 100ml라고도 하고요. 1리터는 1000세제곱센티미터라고 하고 10데시리터라고도 합니다. 뭐 무게 같은 경우도 여러분 알 테고요. 시간은 당연히 알 테고요. 할푼이는 여러분 모르시는 분이 간혹 있어서요. 할은 여러분 소수점 첫째 자리고요. 푼은 소수점 둘째 자리, 리는 소수점 셋째 자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1푼이라고 하면 0.1이라고 적으면 되고요. 1, 2라고 하면 0.01이라고 적으면 되고요. 네. 제가 잘못 표현했네요. 푼은 두 번째 자리니까 할의 10분의 1이라는 소리예요. 소수점 둘째 자리니까요. 리는 셋째 자리니까 할의 그죠?
0.01배겠죠. 모는 그 다음 단위입니다. 할픈 리 모예요. 모는 0.001 할이라고 적혀 있네요. 그러니까 이 정도에 대한 개념만 알고 계시면 네. 수익력 푼제 푸는 데는요. 네. 가장 기초적인 내용 정도는 어느 정도 알고 계신 거니까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실제적으로 수익 능력은요. 여러분 굉장히 많은 수학 문제가 등장할 겁니다. 그래서 그 능력 가운데 여러분들이 얼마나 수학을 잘하느냐 그건 능력 판단하는 거겠죠. 대표적인 예로 여러분 응용수리랑 그 다음에 자료해석 파트 정도로 두 개가 나눠지는데요. 응용수리 파트는 여러분 알고 계시겠지만 실제로 진짜 계산해야 되는 문제들이 좀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자료해석 파트 같은 경우는 도표나 그래프를 주고 여러분들에게 어떤 내용이 옳겠습니까? 이거 계산하면 얼마겠습니까? 이런 내용을 주로 물을 겁니다. 그렇게 진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수리 능력은요, 여러분 특별히 어떤 특별하게 내용을 외우고 시작해야 된다 그건 아니고요. 여러분이 문제를 보시면서 판단해 주시면 되겠네요. 네, 문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문제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봤습니다. 섭씨 25도씨를 화씨로 변환하면 얼마겠습니까?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죠? 공식을 암기하고 계셔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화씨로 바꾸는 거는요, 공식이, 네, 화씨는요, 뭐가 나오냐면 5분의 9라는 개념이 나와요. 5분의 9 곱하기 도씨에 해당하는 값이 나오고요. 뒤에다가 더하기 32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25도씨를 바꾸셔야 했으니까 여기다가 여러분 25를 대입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해석을 할 때 5분의 9 곱하기 25 더하기 32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겠죠. 어렵지 않죠, 여러분? 요거 약분해주면요. 여기가 5가 나오면서 9, 5, 45, 네, 플러스 32가 나오니까요. 77 이렇게 나올 겁니다. 77로 쓰고요. 네, 화씨입니다. 라고 바꿔주면 되겠죠. 그래서 77 화씨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답이 그래서 여러분 3번이라고 쉽게 해석이 되겠네요.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을 겁니다. 네, 다음 문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7팀이요. 참가한 축구 경기에서 토너먼트 방식으로 우승팀을 결정한대요. 최소 몇 번 경기해야 되겠습니까? 그랬습니다. 여러분 토너먼트는 뭐죠? 한 번 붙어서 한 명이 떨어지는 형태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한 명 붙어서 경기 한 번당, 이거 경기 한 번이죠? 네. 한 번의 경기당 올라가는 팀만 살아남고요. 진 팀은 떨어져요. 애초에 기회가 없어집니다. 토너먼트가 이런 거잖아요, 여러분. 그죠? 리그는 그 어떤 몇 개의 팀에서 서로 한 번씩 다 붙어서 결국 몇 게임을 다 하긴 하는데요. 토너먼트는 여러분 이런 거 아닌 거 아시죠? 계속 올라가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러면 27팀이 참가했는데 결국 한 팀만 남겨야 된다? 그 소리는 여러분 경기를 몇 번 해서 몇 팀을 지워야 된다라고 판단이 되냐면 26번을 해서 26팀을 지워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냥 깔끔해요, 여러분. 경기 한 번당 한 팀 삭제입니다. 그러니까 26팀이 떨어져야 한 팀이 우승이니까 당연히 26번이 6명이 떨어져야 되죠, 6팀이. 그러니까 경기 수도 여러분 26경기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아주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예요. 다음 문제 또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노를 젓는 속도는 3km/h로 항상 일정하고 유속은 2km/h로 강을 거슬러 올라가던 중 그랬어요. 그럼 일단은 여러분 올라가는 속도가요. 네, 3km/h고요. 유속이 여러분 2km/h로 일로 내려오고 있어요. 그죠? 올라가는 거와 내려가는 게 지금 겹쳐 있습니다. 모자를 떨어뜨린 사실 30분 지나서 알게 되었대요. 모자를 다시 찾으러 강을 내려간다면 얼마 후에 모자를 찾을 수 있겠습니까? 그랬네요. 근데 단 감사하게 모자는 떨어지는 자리에 계속 있는다고 가정한대요. 네. 그럼 여러분 모자를 떨어뜨린 지금 이 시점이에요. 어딘지 모르지만 모자를 떨어뜨렸습니다. 이렇게 모자를 떨어뜨렸어요. 이 시점에서 계속 얘는 올라가요. 몇 분 동안요? 30분 동안요. 그리고 나서 아이고 까먹었네 하고 다시 돌아옵니다. 이렇게. 그러면 얘가 여러분 올라갈 때는 몇 km/h로 올라갈 수 있나요? 이쪽과 이쪽이 지금 어찌 보면 속도가 이렇게 중첩이 되죠. 네. 간섭이 되죠. 어찌 보면 올라가는 힘을 방해합니다. 2로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1km/h로 그죠? 네. 몇 분을 간 거예요? 2분의 1시간을 간 겁니다. 30분 동안이요. 그러면 간 거리도 여러분 2분의 1km가 되겠죠? 네. 그래서 결국은 아이고 2분의 1km를 0.5km를 올라갔어요. 올라가는데 아이고 모자 떨어뜨렸네 하고 다시 와야 되는 거죠. 다시 올 때는 여러분 몇 킬로미터로 오게 되나요? 이때는 중첩이 일어나서 그렇죠? 네, 5km/h로 속도가 확 당겨지게 되겠죠. 네. 이해되셨죠? 그러면 5km/h로 여러분 2분의 1 한마디로 0.5km를 올 때 걸리는 시간은 얼마입니까? 그랬을 때 여러분 이게 지워지면서 0.1 hour 이렇게 나오겠죠. 네. 그래서 0.1 hour 동안 밑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자, 그럼 모자를 다시 사러 강으로 내려간다면 얼마 후에 모자를 찾을 수 있겠습니까? 요거를 여러분 시간으로 분으로 바꿔주면 답인 거겠죠. 그럼 0.1h는 여러분 hour는 60분이잖아요. 그러면 0.1 곱하기 hour 대신에 60분을 넣어주세요. 이렇게. 그럼 계산해주면 여러분 6분이라는 개념으로 깔끔하게 나올 겁니다.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답이 3번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네. A관을 통해 용량 100리터의 물탱크를 가득 채우는 데 걸리는 시간이 20분이고 B관을 통해 가득 찬 물을 배출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100분이다. A관에 물을 채우면서 동시에 B관으로 물을 배출한다면 물탱크에 물을 채우는 데 걸리는 시간은 얼마입니까? 그래도 감사하게 네, 100리터로 나와 있는 네, 그런 문제였어요. 근데 요건 1에 관한 문제인데요, 여러분. 1에 관한 문제예요. 이 문제가 이렇게 등장할 수 있죠, 여러분. 어떤 물탱크에 물을 채우는데 A 수도관을 사용했더니 100분 걸린다. 20분 걸린다. 그리고 B 배수관으로 물을 가득 찬 걸 뺐더니 100분 걸렸다. 그랬을 때 여러분은 뭐 A관으로 물을 넣으면서 B관으로 물을 뺄 때 걸리는 뭐 시간을 구하세요. 이렇게 문제가 원래 등장했어야 되는데 여기는 1이 저희가 여태까지 전부 다 1은 총합을 1로 봤었잖아요. 완성을 1로 봤어요. 그래서 어떤 A가 이 1을 완성하는데 뭐 8일이 걸린다. B가 2일을 완성하는데 6일이 걸린다. 이렇게 나왔었으면 아 얘는 그러면 하루에 8분의 1을 일하지 아 얘는 하루에 6분의 1을 일하는구나. 이렇게 판단하고 막 계산을 했었던 기억이 나시나요? 곱하기 뭐 3일 했다. 곱하기 5일 했다. 뭐 이러면서 막 더하고 뭐 이렇게 했던 그런 문제들인데요. 요 문제의 가장 큰 풀이 방법이 여러분 이 8과 6이 어떤 단위라면요. 이 두 수의 최소 공배수를 1의 완성으로 보는 게 가장 빠른 풀이였었죠. 그래서 8하고 6의 최소 공배수인 24를 이 1의 완성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뭐 8일이 걸린다 그러면 하루에 3식을 해결하는구나. 얘는 6일이 걸린다 그러면 24를 만족하기 위해서 하루에 4식을 해결하는구나.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면 여러분 보기 뭐랄까요? 분수 형태의 문장이 안 나오고 그냥 깔끔하게 네, 이런 순수한 숫자들의 그냥 어떤 계산으로 나와서 훨씬 쉽게 풀 수 있었는데요. 이 문제는 지금 이미 이게 잡혀져 있어요. 이미 1의 양을 100으로 본 거예요. 지금 100리터의 탱크라고 잡혀져 있으니까요. 그래서 굉장히 쉬운 유형이에요. 어찌 보면. 이게 안 나와 있을 때가 조금 까다로웠던 거죠. A로 물을 채우는데 여러분 20분이 걸린다면 네, 요거 A로 물을 채우는데 20분이 걸린대요. 그럼 1분당 얼마씩을 넣고 있는 건가요? 5리터씩 넣고 있는 거죠. 네. 그죠? 100리터였는데 1의 완성이 100리터였는데 20분이 걸린다면 A는 1분당 5리터씩을 막 넣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배수구가 B관이 있는데요. B관으로는요, 여러분 100분 동안 빼야 된대요. 100분 동안 빼야 돼요. 네. 100분 동안 빼야 되는데 100분 동안 100리터를 뺀다는 소리는 1분에 몇 리터씩 빠져나간다는 소리죠. 네. 뭐 마이너스 1리터씩 빠져나간다는 소리죠. 그랬는데 동시에 하래요, 이번에는. 네. 5리터씩 채워가면서 1리터씩 빼래요. 그러면 언제 가득 찹니까? 그럼 당연히 여러분 이 차를 차라고 하기는 좀 그렇죠. 합을 구해주면 4리터죠, 여러분. 그럼 1분당 4리터씩 이득이잖아요. 처음에 완전 공에서 시작했을 때 네, 1분당 4리터씩 채워져 갑니다. 이렇게. 그랬을 때 100리터를 채우려면 몇 분이 걸리나요? 네, 25분이요. 이렇게 말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 문제는 여기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엄청 쉬울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푸는데도 전혀 지장은 없을 거고요. 근데 이제 요 문제가 제가 지금 말씀드리면 요 문제 형태로 나왔을 때가 네, 짜증 나는 거죠. 어떤 거냐면 아까 말씀드렸어요. A가 어떤 일을 완성하는데 제가 조금 12일이 걸린대요. 12일. 네. B가 완성하는 데는 8일이 걸린대요. 어떤 일을 완성하는데요. 그럼 얘네들이 동시에 일을 하면 며칠 걸릴까요? 그랬어요. A, B가 동시에 일을 해요. 그럼 여러분들은 대부분 1의 완성을 1로 놓자. 그랬으면 얘는 하루에 11분의 1을 하는 거야. 얘는 하루에 8분의 1을 하는 거지. 그러면 12분의 1과 8분의 1씩을 하루에 해결할 수 있네. 거기다가 x1을 곱했을 때 이게 1이 나오는 x를 찾아주면 돼. 그럼 완성이 됐잖아. 그럼 얘가 며칠일까? 이런 식으로 구했단 말이죠, 여러분들은. 근데 요거를요, 12일과 8일이기 때문에 이 두 수의 최소 공배수인 1의 양을 1로 보지 말고 1의 양을 24로 봐보세요. 1의 양을 24로 봐보면 얘는 하루에 몇씩 해결하는 거예요? 하루에 2씩 해결할 수 있는 거고 얘는 하루에 3씩을 해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둘이 합쳐서 하루에 몇씩 해결하는 거예요? 5씩 해결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루에 5씩 끝낼 수 있으니까요. 얘는 당연히 5로 나눠주면 네, 4.8일이면 끝나는 거죠. 이렇게.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이렇게 금방 구할 수 있는 문제를 우리는 이렇게 풀어왔단 말이죠. 요거 같은 경우는 여러분 또다시 통분해줘야 돼요. 24분의
이쪽에 3 올라가고 이쪽에 2 올라가서 어차피 똑같이 나옵니다. 이렇게. 그래서 x는 5분의 24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풀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풀 바에는 차라리 이걸 이렇게 바꿔서 놓고 푸는 게 훨씬 개념이 쉽습니다. 5번 문제는 지금 애초부터 이렇게 나와 있는 형태고요. 그래서 우리가 풀기 편한 거예요. 이렇게 만약에 또 분수 형태로 갔었으면 굉장히 힘들었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서 판단해야 되는 문제는요. 1에 대한 개념이 문제가 나왔다 그랬으면 이런 거에 최소 공배수를 잡고 시작을 해라. 이게 가장 빠른 풀이가 됩니다. 그거를 인식하시고 넘어가시길 바래요. 남자 150명, 여자 250명으로 구성된 한 학과에서 안경을 쓴 사람을 조사했는데 그 결과 남자의 40, 여자의 30이 안경을 썼대요. 네, 일단 계산부터 한번 해볼게요. 남자의 150명 중에 40%래요. 그럼 0.4를 곱하면 되죠. 그 다음에 여자 250명 곱하기 여자의 30%가 안경을 썼대요. 그럼 0.3이겠죠. 0.4를 곱하는 순간 60이 나옵니다. 0.3을 곱하는 순간 75가 나오죠. 이렇게. 네. 여러분 이런 계산은 빨라야 돼요. 그냥 4만 곱해놓고 600이긴 하지만 어차피 소점 한 개 잘 없어질 거기 때문에 60이라고 쓸 수 있는 거고요. 3 곱해보면 750이지만 어차피 소점 한 개 없어질 거 예상하니까 75라고 금방 나오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럼 60명하고 75명씩 나옵니다. 이 학과에서 한 명을 선택했대요. 그럼 여러분 이 학과에서 한 명을 선택했대요. 네. 그렇다는 소리는 이 학과가 남자 150명이었죠? 네. 여자 250명이잖아요. 전체 몇 명이었죠, 여러분? 400명 중에 한 명을 택한 거예요. 한 명 선택했을 때 그 사람이 안경을 쓰고 있는 여자일 확률 그랬어요. 안경 플러스 여자래요. 네. 그죠? 그러면 전체 경우는 요 경우가 됩니다. 한 명을 선택했을 때. 그래서 몇 분인 거죠, 여러분? 네, 400분의가 되는 거고요. 그때 안경을 쓴 여자. 네. 안경을 쓴 여자가 이쪽이죠, 여러분? 75명. 요렇게 되겠네요. 요거의 확률을 구하세요. 나눠주시면 되겠죠, 여러분? 25로 나눠주면 될 겁니다. 25요. 25는 3이고요. 얘는 25 곱하기 16입니다. 해서 답이 얼마인가요? 16분의 3. 이렇게 나오겠죠. 요런 문제가요, 여러분, 요렇게도 나올 수 있어요. 지금 여기서는 조건부 확률이라는 개념으로는 나오진 않았습니다만은, 요렇게요. 이 학과에서 한 명을 선택한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을 한 명 골랐을 때, 안경 쓴 사람이었을 때, 이렇게 나올 때도 있어요. 안경 쓴 사람을 한 명 골랐대요. 그러니까 이 중에서 안경 쓴 사람을 한 명 골랐을 때 그 사람이 여자 중에서 안경 쓴 사람일 확률은 그랬으면 얘 같은 경우는 전체가 135가 되겠죠. 네. 그래서 요 말 가운데 있는 그 전체 합을 여러분들이 예상하실 수 있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여기서는 학과에서 한 명 선택했기 때문에 전체 150하고 250을 더한 거고요. 만약에 안경 쓴 사람에서만 골랐다 그랬으면 당연히 이렇게 합을 구해 주셔야 될 겁니다. 이 정도는 다 아실 거예요. 네. 그 다음으로 또 진행해 보겠습니다. 민정이가 키우는 두 마리의 강아지 마루와 초코가 10년 후까지 살아있을 확률이 각각 5분의 1랑 9분의 1이에요. 10년 후 두 마리 강아지 중 어느 한 마리만 살아있을 확률은 얼마입니까? 그랬네요. 네. 조금 슬픈 얘기네요. 네, 마루와 초코가 있는데요. 나이가 좀 있나 봐요. 5분의 2. 이게 10년 후까지 살 확률은 5분의 2고요. 이게 10년 후까지 살 확률은 9분의 2랍니다. 근데 어느 한 마리만 살아있을 확률이래요. 그럼 여러분, 둘 중에 하나겠죠. 네. 마루가 살아있고 초코가 죽었어요. 교경 더하기. 마루가 죽고요. 초코가 살아있을 수 있는 경우가 있겠죠. 네. 그러면 그 두 가지의 그냥 확률. 이거죠. 끝났네요. 그러면 마루가 살아있을 확률이 5분의 2였죠. 그럼 여러분 여기는 5분의 2. 동시에 초코는 죽어야 되니까요. 좀 없어야 되니까 10년 후에는 9분의 7의 개념이 나오겠죠. 더하기 마루가 죽었대요. 이번에는. 그럼 5분의 3이 될 거고요. 초코는 살았답니다. 9분의 2. 요 확률이 나오겠죠. 그래서 요 경우 곱하기로 가야 되는 게 곱의 법칙이라는 소리고요. 곱하기 가는 게 곱의 법칙이라는 소리고. 왜냐하면 이 경우랑 이 경우를 여러분 동시에 일어나야 돼요. 마루가 살고 초코는 없어야 돼요. 그죠? 마루가 없어야 되고 초코는 있어야 됩니다. 그 조건으로 본다면 동시에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 두 가지가 또 이 두 가지는 또 동시에 나올 수가 없죠. 이 경우 혹은 이 경우 둘 중에 하나니까요. 그래서 그 경우는 또 합의 법칙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쪽은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센스예요. 그래서 이건 더해야지 이건 곱해야지 이런 건 센스로 빨리빨리 눈치를 채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계산하시면요. 절대로 뭐 약분 된다고 이거 나누지 마세요. 미리. 어차피 통분해서 더해야 돼요. 그러면 5, 9니까 그냥 편하게 45분의
네, 여기 14에 6이죠. 네. 그럼 45분의 20이 나올 거고요. 지워주면 5로 나눠줍니다. 9분의 4가 되겠죠. 네. 여기서 중요했던 건 여러분, 초코가 만약에 세상에 있을 확률이 9분의 2라면 세상에 없을 확률이 반대의 경우인 9분의 7이겠죠. 그 녀석, 마루도 5분의 2가 세상에 있을 확률이면 마루가 세상에 없을 확률은 5분의 3이겠죠. 이런 여사건의 개념도 나오고요. 합의 법칙, 고배 법칙 다 등장했던 어렵지도 않은 문제고요. 네. 그래서 답이 몇인가요? 9분의 4 잡아주시면 되겠죠. 동전 1개와 주사위 3개를 더해서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를 구하래요. 그러면 동전 1개에서 나올 수 있는 경우는 여러분 몇 가지죠? 네, 2가지죠. 그 다음에 주사위 3개는요. 주사위가 6의 경우가 있죠, 여러분. 이 계산이 좀 지저분하지만 216의 2배, 네, 432가지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여러분 좀 진행하시면 되고요. 네, 소금물 문제가 등장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소금물 문제를 조금 풀이를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요, 여러분한테 좀 이렇게 이해를 시키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 대부분의 문제가요, 여러분, 소금물 문제는 어떤 소금물과 어떤 소금물을 합해요. 그래서 어떤 소금물이 나온다, 몇 %가 되느냐, 이런 문제.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이 소금물이 있는데요, 갑자기 가만히 있는 자리 있는 얘를 소금물을 물만 증발시켜요. 물을 몇 그램 증발시켰대요. 그럼 몇 %가 되는가, 이런 문제. 그 다음에는 요 가만히 자리 있는 녀석에 소금을 더 넣었대요. 네, 소금을 더 넣었을 때 몇 % 되는가, 이런 문제요. 그거 정도가 가장 많이 나오는 유형이죠.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저희가 보겠습니다. 제가 정리를 좀 한번 해드릴게요. 일단 가장 기본적인 설명 하나 먼저 드릴게요. 네. 이렇게 소금물 더해서 이게 3개여도 상관없어요, 여러분. 결론으로 하나 나오는 이 소금물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뭐랑 뭐가 있고 여기에 뭐랑 뭐가 있고 여기에는 뭐랑 뭐가 있냐면요. 여기에는 퍼센트가 있죠. 그 다음에 몇 그램이라는 게 있어요. 퍼센트가 있고 그램이라는 게 있고요. 여기도 퍼센트가 있고 그램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죠? 몇 퍼센트 몇 그램짜리 소금물, 몇 퍼센트 몇 그램짜리 소금물, 두 개 더해서 몇 프로짜리 몇 퍼센트 몇 그램 소금물, 이렇게 결론이 나오잖아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는요, 죄송합니다. 그 물리의 여러분 질량 보존의 법칙, 네. 거기까지 가는 건 좀 그렇긴 할 수도 있는데요. 여기에 소금이 얼마큼 들어갔어요. 여기도 소금이 얼마큼 들어갔고요. 그러면 이 두 개를 합쳤으면 맨 처음에 제가 이렇게 손으로 잡았던 이 소금들의 양은 고스란히 여기도 들어간 거랑 똑같죠. 여기에 내가 10g 넣고 여기에 20g 넣었어요. 그럼 여긴 전체로 몇 g이 들어가 있는 형태인 거죠. 소금은 30g이 들어가 있는 형태인 거죠. 그러면 소금의 양은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죠? 소금의 양은 변할 수가 없어요. 물을 증발시켜도요, 소금은 그대로 있어요. 그잖아요. 소금을 추가시켜도 원래 있던 소금은 그대로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의 기준은 여러분 소금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대부분의 식들이 농도 이렇게 가잖아요. 농도는 소금물 분의 소금 곱하기 100이죠, 이렇게. 그죠? 요거를 안 하고요. 뭐로 가냐면 소금이라고 간다고요. 그럼 소금은 이렇게 갑니다. 소금은 뭐가 되나요? 농도 곱하기 소금물 분의 100이죠. 네. 그래서 요 식으로 보는 거예요. 요 식으로. 아유, 죄송합니다. 계속 기침이 나오네요. 요쪽 분야, 이거 소금의 양 곱하기 이거 소금의 양 더하기 요거 소금의 양은 여기서 소금의 양이다. 이렇게 판단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식을 제가 한번 예상을 해볼게요. 자, 여기에 A%의 Xg, B%의 Yg, C%의 Zg이라고 해볼게요. 여긴 뻔할 뻔자, 여기는 솔직히 Z는 아니고 여기 X 플러스 Y죠, 여러분. 이거 두 개 합쳤으면 당연히 X 플러스 Yg일 거 아니에요. 여기서 한번 예상을 해볼게요. 소금의 양이 얼마죠? 그러면 100분의 농도 A% 곱하기 X고요. 여기서는요, 100분의 B% 곱하기 Y고요. 여기서는요, 100분의 C% 곱하기 X 플러스 Y랍니다. 이렇게. 그죠? 그럼 여기 여러분 공통으로 보이는 100분의 는 지어줄 수 있겠죠? 그러면 나오는 결론을 한번 봐보세요. 결론을. 뭔가요? AX죠. 이거 두 개를 곱해요. 그죠? 이거 두 개를 곱합니다. BY, 오라. 그러면 이거 두 개 곱한 거랑 어떻다? 같다는 소리가 나오죠. 이거 지금 이 식이요, 여러분, 완전히 생뚱맞은 식도 아니고요. 여러분이 맨날 봐왔던 식입니다. 하지만 이 소금물을 풀 때 여러분 맨날 고민을 하실 거예요. 막 분모도 있고, 이것만. 일단은 부담이 일단 있어요. 소금물에 대해서. 소금물은 어려웠던 거야. 소금물은 귀찮았던 거야. 이렇게 부담이 있을 테니까요. 근데 보니까요, 여러분, 간단화가 되죠, 이제 조금요. 그냥 이거 두 개 곱하면 된대요. 이거 두 개 곱하면 되고, 곱하면 되는 거, 어떤 두 개를 합쳤을 때 그 녀석이 이거라면 이거 두 개 더했을 때도 역시 이거다. 이런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요 문제를 제가 이제 모든 문제에 적용을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네, 이해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진행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네. 처음에 이제 쉬운 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100g이고요. 10%예요. 여기도 100g이고요. 여러분 5%입니다. 여러분 답은 벌써 나와 있어요. 두 개 합치면 몇 g입니까? 그러면 당연히 200g에 몇 프로 나올까요, 여러분? 10하고 5의 딱 중간 정도가 나올 것 같죠? 그래서 7.5%가 나올 겁니다. 증명 한번 해볼까요? 소금의 양 더하기 소금의 양은 소금의 양이 돼야 되니까. 근데 그런 뭐 개념들 다 치우고 나서도요. 그냥 곱하면 돼요. 두 개. 곱하고 요거 두 개 곱하고 요거 두 개 곱해서 같다. 그거 나오나만 한번 확인해 볼게요. 얼마죠? 1000입니다. 단위 이런 거 별로 필요 없어요, 여러분. 일단 1000이에요. 계산하면요. 500입니다. 실제로 계산했더니 여기도 얼마 나오죠? 네, 1500 나오죠. 그럼 여기에 X%가 있었다 그러면 뭐가 나오면 되는 거죠? 네, 200X가 나오면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200으로 나눠주면 X는 7.5라고 나오죠. 그렇게 풀 수 있는 문제예요. 조금 더, 네, 지저분하게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100g에, 네, 20%고요. 여긴 100g을 하지 말죠, 그러면. 여긴 200g에, 네, 200g에 10%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도대체 몇 퍼센트에 몇 g이 나오냐? 이거죠. 그럼 일단은 200하고 100을 섞었으니까 일단 300g은 확실하죠. 네. 300g에 나도 모르는 X%. 저도 몰라요. 여러분 계산해봐야 알아요. 저도요. 이거 2000이죠. 계산하면 여기도 2000이죠. 했더니 300X랍니다. 그러면 4000은 300X니까요, 여러분. 네. X는 뭐가 나오나요? 3분의 40%가 나오는 거죠. 약 13.33333% 나옵니다. 이렇게 잡아주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계산 실제로 해보셔도 나와요. 네. 믿어주세요. 그 부분은요. 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별로 안 어려운데 두 개 더하면 그냥 곱하고 더하면 이쪽 결과가 나오면 되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제가 틀려본 적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하셔도 돼요. 저를 일단 생각해 보셔서 제가 이거 했을 때 틀린 적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도 틀린 적이 없으실 거예요. 틀리시지 않으실 거예요. 이런 문제도 등장할 수 있어요, 여러분. 100g의 물이 있고 10%짜리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 추가로 이제 물을 100g을 넣을 때도 있습니다. 물만 넣어요. 그러면 얘는 도대체 몇 %가 됩니까? 그런 거죠. 그럼 일단은 100g과 100g이니까 여러분 200g은 나올 거고요. 여기는 0%죠? 맹물이니까요. 그러면 계산해 볼게요. 1000이죠. 여긴 계산하면 얼마죠? 0이에요. 그러면 1000은 200x가 되면 됩니다. x%라고 잡았을 때요. 그러면 몇 %가 된다는 거죠? 네, 5%가 된다는 소리예요. 그래야지 2 곱하기 5가 1000이 나올 테니까요. 이 식은 여러분 뭐 제가 만들어낸 식도 아니고 원래 풀어야 되는 식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단순화를 시키는 거죠. 이거랑 이거 곱하고 이거랑 이거랑 곱하면 이거랑 이거랑 곱한 거랑 같아. 이렇게만 생각하신다면 소금물 문제가 엄청나게 쉬워지죠. 네. 그걸 판단하시라는 문제입니다. 또요 여러분 이렇게 있어요. 10%짜리 100g이 있는데요. 이번에는 물을 증발시켰대요. 증발. 그럼 여러분 증발시켰다는 소리는 물을 만약 50g 증발시켰다고 해볼게요. 그럼 빼기 50이라고 적어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100g에서 50g 뺐으니까 몇 g이 돼 있겠죠? 당연히 50g이 돼 있을 거고요. 몇 %가 돼 있는지는 모릅니다. 계산해보면 되겠죠? 계산하면 얼마죠? 네, 1000이에요. 계산하면 여기는 0%짜리니까 어차피 0입니다, 여러분. 여기는요, 50x가 되겠죠. 그래서 1000은 50x, x는 20g, 20%. 여긴 20%가 나옵니다.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인 건데요, 여러분. 소금을 첨가했을 때예요. 10%짜리 200g 있었다고 해볼게요. 여기에 소금만 50g을 넣었어요. 소금만. 소금은 여러분 몇 %죠? 100%죠, 농도. 소금만 넣었으면 100%예요. 그잖아요. 했을 때 도대체 어떻게 나오니? 이렇게 물었답니다. 그러면 250g이죠, 여러분? 250g이 도대체 몇 %일까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계산해볼까요? 얼마인가요? 2000이죠? 계산해보면 여기는 5000이 나와요, 여러분. 여기는 250x가 나오고요. 그럼 이게 7000이 돼야 되니까요, 여러분. 나눠보죠. 0 하나 지워지고요. 25랑 70을 나누면 일단 5로 한번 나눠볼게요. 5로 나누면 140이 나옵니다. 여기는 5가 남고요. 5로 한번 더 나눠보죠. 28이 나오겠죠. 그럼 x는 몇 %다? 네, 28%다. 이렇게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네. 이런 스타일로 문제를 푸셨을 때 전혀 틀린 거는 한 번도 없었어요, 저는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렇게 푸셔도 됩니다. 틀린 식이 아니니까요. 네.
문제를 보겠습니다. 21% 소금물 300g에 물을 더 집어넣어 10% 소금물을 만들었대요. 그럼 일단 이렇게 돼 있고요. 네. 21% 소금물 300g에 물을 얼마큼 더 넣었대요. 넣었더니 10% 소금물이 됐답니다. 10%. 일단 여기 xg을 넣었다 그랬으면 여러분 여기는 300 플러스 xg인 거죠. 0%의 물이죠. 네. 소금물이 아니라니까요. 더하기 하면 됩니다. 더 곱하면 얼마죠, 여러분? 6,300이에요. 플러스 0이죠. 이것은 10 곱하기 300이니까 3,000 플러스 10x가 나올 겁니다. 그럼 10x는 3,000 넘어가면 빼면 되니까요. 3,300이 나오겠죠? 그럼 x는 얼마가 나오나요? 네, 330. 한마디로 물을 330g 더 넣어야 됩니다. 그런 소리예요. 엄청 쉽죠? 1분도 안 걸려요, 여러분. 네. 머리 쓸 것도 없어요. 그냥 곱하기 해서 이거 나오는데, 이거 그림 형태도 여러분 안 그려도 돼요. 그냥 여러분 빠르시면 이거 그냥 곱하고, 0이네. 이거 나오면 되겠네. 이렇게 쉬워. 1분도 안 걸리게 풀 수 있습니다. 네. 10% 소금물 10% 소금물에 4% 소금물 400g과 5% 소금물 19g을 넣었더니, 네. 이번엔 3개를 합쳤죠. 조금 복잡해졌네요. 일단은 10% 소금물이었어요. 10%에 xg이었고요. 그 다음에 4% 소금물 400g이요. 그 다음에 여기는 너무나도 조금을 넣었네요. 5% 소금을 19g을 넣었대요. 네. 했더니 몇가 됐나요? 네, 5.01%가 됐고, 그죠? 네. 도대체 얘는 그러면 몇 g이 돼 있죠, 여러분? x 플러스 419죠? 네. 계산이 정말 네, 별로 안 예뻐 보이기를 합니다만은 해보죠, 뭐. 10x죠. 1600이죠. 곱해버리면요, 네, 95입니다. 했을 때, 이거 5.0이라고 곱해야 돼요. 아, 여기가 정말 귀찮네요. 5.0이라고 419를 곱해야 돼요, 이렇게. 굉장히 안 좋습니다. 요 계산 때문에. 네. 근데 여러분, 요 계산하지 않을게요. 일단 계산하지 않고 진행을 해볼까요? 계산을 안 해도 되려나 했는데 계산을 하긴 해야 되겠네요. 에이. 요거 넘어가서 일단 뺄게요. 10x에서 5.01x를 빼면 몇이 나오죠, 여러분? 네, 4.99x라고 나옵니다. 요거 두 개 더해주면 1695죠? 네. 1695를 넘길 거예요. 그러면 5.01 곱하기 419에서 1695를 빼게 될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걸 4.99로 나눠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네, 9436에 전혀 안 나오네요. 에이, 계산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요 계산 해보죠. 네. 5.0이라고 419면 여러분 419가 위에 있는 게 좀 더 편하죠? 네. 소점 마지막에 두 자리 붙여줄게요. 4199요. 두 칸 띄고 5945, 4 올라가고요. 515, 9, 54, 20 이렇게 나오죠? 그럼 계산해주면 네, 2090, 2999, 19 나오겠죠? 이렇게 소점 두 자리 마지막에 붙여볼게요. 이렇게. 그러면 2099.19가 나오고요. 이 계산한 게 여러분 2099.19예요. 거기서 1695를 빼야 되겠죠? 이렇게. 빼면 얼마 나오죠? 네. 404.19 나오네요. 이렇게. 그러면 4.99x가 404.19라요. 그러면 이제 x를 구하세요 하면 또 나눠주면 되겠죠? 40419를요. 네, 499로 나눠주면 되겠죠. 소수점 두 자리씩 동시에 가준 거예요. 원래 4.99랑 404.19인데 두 자리씩 동시에 간 겁니다. 이렇게. 그럼 요거 계산해 볼게요. 한 8 정도 나올 것 같네요. 89, 72, 7 올라가고요. 89, 72에 79, 84, 32에 39 나옵니다. 이렇게. 빼면요. 5가 아니라, 네, 499. 네, 딱 499가 나와요. 그러면 볼 거 없이요. 네. 1이죠. 이렇게. 네. 499. 소점도 없네요. 그래서 정확히 몇 g을 추가했다? 네. 81g이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굉장히 네, 계산이 조금 지저분해서 이건 좀 오래 걸리는데 어차피 계산 때문에 오래 걸리는 문제였고요. 이 문제는 여기서는 요건 쉬워요. 여러분. 요렇게만 계산하고 계산만 빨랐으면 됐었던 네, 그런 유형이었습니다.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답이 81g 잡아주시면 되겠네요. A에서 B가 한 거리가 540km인 철로 지역, 철로 위에 A 지역에서는 시속 100km로 출발하는 기차와 B 지역에서는 시속 80km로 출발하는 기차가 있습니다. 그랬어요. 네. 일단 A랑 여러분 B가 이렇게 있어요. 540km인데요. 여러분 웬만하면 거리는 반드시 위쪽에, 속도는 반드시 밑쪽에 적어주세요. 왜 그러냐면요. 거리는 시간 곱하기 속력이잖아요. 대부분 속력이 여러분 밑으로 내려오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그죠? 그래서 속력분의 거리이기 때문에
거리를 항상 위에다 적어주시면 속력을 밑에 적었을 때 우리가 계산할 때 이것뿐이 이것뿐이 이거라고 마음이 편해져요. 근데 얘를 만약에 여기 밑에다 쓰잖아요. 이렇게. 네. 이런 분들도 많아요. 이렇게 쓰고 여기로 갈 때는 시속이 100km래. 불편해요. 거꾸로 가야 되니까. 100분의 540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이라도 여러분 어떻게 하라고요? 네, 거리를 위쪽에 쓰는 습관을 좀 가지고 계시면 조금 더 빨리 풀 수 있을 겁니다. 네. 상관없을 수도 있긴 한데요. 여러분 최대한 빨리 풀려면 이렇게 진행을 해주셔야 될 거예요. 이쪽으로 가는 건 여러분 시속 100km로 가고 있어요. 100km/h로 가고 있고요. 이쪽에서 오는 기차는 시속 80km/h로 오고 있어요. 네. 그리고 A지역에서 기차가 출발한과 동시에 독수리가 B지역을 향해 날고 있었대요. 이때 독수리는 시속 120km로 가요. 기차보다 빨라요. 이때 독수리가 B지역에서 출발한 기차 만났을 시점에 두 기차 간에 떨어진 거리는 얼마입니까? 그랬네요. 그럼 여러분 여기서 일단 속도가 개념이 일단은 뭐랑 뭐로 비교를 해야 될까요? 120과 80으로 먼저 비교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 독수리가 날아갑니다. 그리고 이쪽 기차가 오기 시작해요. 동시에 몇 킬로씩 줄어들고 있죠. 여러분 상대적으로 200km씩 줄어들고 있죠. 1시간당 200km씩 팍팍팍 줄고 있는 형태예요. 그죠? 그러면 이때는요 여러분 540km를 몇으로 나눠야지 진짜 진짜 시간이 나오냐면요. 이거 두 개의 합으로 나눠줘야 되겠죠. 양쪽 같이 오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나눠준다면 몇이 나오냐면 2.7 뭐가 나오죠? hour가 나올 거예요. 그죠? 나눠주면 00 지어지고요. 이거 나눠주면 2.7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2.7 hour 동안에 얘가 출발하죠. 얘도 출발하죠. 그죠? 네. 얘가 간 거리와 얘가 간 거리의 차를 구하래요. 그럼 여러분 이 두 녀석의 합은 여러분 몇이죠? 180km/h죠. 이걸 여러분 540km를 간다라고 가정하면요. 3hour 이렇게 걸리겠네요. 3hour. 3시간이 걸리는데 3시간이 걸리는 그것보다 여러분 2.7시간이 걸렸을 때 그때 어찌 보면 이 두 녀석의 차이를 구하세요. 이런 문제네요. 요거 여러분 어떻게 구할까요? 이걸 두 개를 빼서요. 여러분 나머지 있는 시간으로 0.3h를 여러분 이 두 녀석의 합의 속도인 180km를 곱해버린다면 그렇죠? 얘네들이 오고 있는 이 사이에서 그 비어있는 어찌 보면 0.3hour에 해당하는 그 시간만큼에 해당하는 거리가 나올 겁니다. 개념 이해되시나요? 요게 이해가 약간 안 되신다면 여기서 2.7시간 한마디로 2.7시간 후에 이 두 기차 사이의 거리를 구하세요 라는 문제였기 때문에 이걸 2.7시간 가고요. 얘도 2.7시간 가서 그거 두 개를 합을 540에서 빼도 돼요, 여러분. 근데 그것보다는 전체적으로는 3시간이면 갈 거를 지금 2.7hour 걸린대요. 그러면 0.3hour 동안 이 밑에 두 기차의 속력으로 갈 수 있는 거리를 차라리 구해줄게 조금 더 계산은 편할 겁니다, 여러분. 계산하면요, 여러분 54 뭐가 나오냐면요, 킬로미터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계산하면요. 요 계산이 조금 더 편하실 거고요. 영 별로다 싶으시면 여기서 여러분 이 2.7시간이 걸리는구나. 그럼 얘가 2.7시간 동안 가면 몇 킬로 가는 건가요? 270km를 갑니다. 얘를 2.7 동안 가면요. 얼마죠? 80을 곱하니까요. 160에요. 217인가요? 네. 8, 7, 56이네요. 네. 8, 26, 216km를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둘이 합쳐서요, 여러분 486km를 지금 어찌 보면 일로 온 상태예요. 그럼 이때 이 두 녀석 사이의 거리를 구하세요. 사이를 구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540에서 486을 빼면 되겠죠. 얼마인가요? 54km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해되셨죠? 네, 이렇게 구하셔도 되고요. 어느 쪽을 구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네. 다음 문제 또 한번 풀어볼게요. 수진이네 농장에는 염소와 닭을 키우고 있습니다. 염소와 닭의 수는 총 30마리고요. 염소와 닭의 다리 수는 총 100개랍니다. 염소는 총 몇 마리였겠습니까? 그랬습니다. 쉬운 내용이죠. 염소 다리가 4개, 닭 다리가 2개인 것만 알면 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x 더하기 y가 여러분 30이고요. 염소 x, 닭을 y라고 잡을게요. 닭의 다리의 수가 총 100개래죠, 여러분. 그러면 4x 플러스 2y가 여러분 100이 나와야 돼요. 그럼 여러분 이거 양면 2로 나눠주면요. 2x 더하기 y는 50이라고 나올 거고 요거 두 개 연립해보죠, 여러분. 그냥 두 개를 밑에 식에서 위에 식을 빼보겠습니다. 밑에 식에서 위에 식을 뺄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2x에서 x를 빼니까 x가 나오고요. y 지어지고 50에서 30을 빼니까 여러분 20이 나오겠죠. 그래서 염소는 몇 마리입니까? x만 구하면 되는 거죠. 20마리입니다. 아주 쉽게 구할 수 있는 문제죠.
네, 다음 문제 또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올해 H학교는 작년에 비해 남학생이 5%, 여학생이 8% 감소했어요. 그래서 총 인원은 작년보다 33명이 감소한 507명이 되었다고 합니다. 올해 남학생 수는 몇 명입니까? 그랬네요. 네. 그러면 작년에 비해 남학생이 줄어서 여학생이 감소해서 작년보다 33명이 감소해서 이렇게 됐대잖아요. 그러면 작년에 사람을 X명, 남자 X명, 작년에 여자를 Y명이라고 잡아놓죠. 그랬을 때 여러분 줄어든 양이 0.05죠. 0.05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요, 여학생은 0.08이 감소했어요. 이 감소한 두 량을 합쳤더니 얼마가 나온 거죠? 네, 33명이 감소했다고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적어줄 수 있을 거고요. 전체가 507명이래요, 그러면. 여러분, 그러면 33명을 더해주면 540명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작년의 사람 수는 X 더하기 Y는 540명이었습니다. 라는 소리가 나오겠죠. 그래서 요거 두 개의 식을 갖고 여러분 풀어내는 거예요. 그럼 요거 두 자리 넘겨버리면요, 이렇게 될 겁니다. 그죠? 그럼 5X 더하기 8Y는 3300이고요. 어차피 계산해야 되니까요. 5배. 어차피 올해 남학생 수만 구하면 되네요, 여러분. Y쪽을 바꿔서 빼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네. Y쪽을 계산하려면 여러분 8Y, 8X가 필요하죠. 그럼 여기다 8배를 하니까요, 여러분 몇이 되냐면 4320이 됩니다. 역시 밑에 식에서 위에 식을 한번 빼보도록 할게요. 8X에서 5X를 빼니까요, 여러분 3X고요. 8Y 지워지고요. 4320에서 3300을 빼면요, 요렇게 아주 예쁘게 빼지네요. 1020이라고 나옵니다. 그럼 X는 여러분 몇 명인가요? 네, 340명이었어요. 작년에. 근데 올해 남학생 수를 구하세요. 그랬으니까 340명의 5%가 감소한 양이겠죠. 그럼 여기다 여러분 0.95를 곱해도 되고요. 아니면 0.05를 곱해서 그 값을 340에서 빼도 됩니다. 어느 쪽이 편할지는 여러분이 편하신 대로 해석해 주시면 되고요. 계산해봤더니요. 저는 밑에 식으로 해볼게요. 이게 좀 더 저는 편해 보여서. 네. 곱해버리면요. 17명이 빠지면 돼요. 여러분 여기다가. 네. 이해되셨죠? 네. 5%인 17명이 빠져버리면 323명 이렇게 나올 겁니다. 답은 3번이라고 쉽게 고를 수 있겠죠? 네, 다음 문제 또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네, 문제 보겠습니다. 가로 길이가 10cm고 이거 세로 길이가 8cm인 직사각형이 있다고 합니다. 가로 길이는 매초 2cm씩 증가하고요. 세로는 매초 1cm씩 감소한답니다. 근데 맨 처음에 넓이랑 같아지는 것은 몇 초 후였습니까? 그랬네요. 그럼 여러분 맨 처음이 몇이죠? 10 곱하기 8이니까 여러분 80이었던 상황인데요. 가로 길이는 매초 2씩 늘어난대요. 10 플러스 2x라고 나오고요. 그 다음에요. 세로 길이는 여러분 8 마이너스 x라고 나오겠죠. 그죠? 네. 그럴 때 처음 직사각형의 넓이와 이 녀석이 여러분 같아질 때가 도대체 몇 초 후입니까? 그래서 x를 구하라는 문제죠. 그냥 평범한 2차 방정식 문제입니다. 네. 여러분 이것도요. 그때 조금 뭐 굳이 2차 방정식을 풀기 뭐 풀 수 있어요, 여러분. 풀 수 있지만 그래도 조금 더 빨리 풀려면 여러분 이거 분명히 정수 형태일 거예요. 답도 1초, 2초, 3초, 4초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대충 넣어봐도 돼요. 네. 왜냐하면 1, 12의 배수 아니죠? 그러면 아니에요. 14의 배수 아니죠? 아니에요. 16의 배수인가요? 맞잖아요. 16의 배수니까 x에다 몇이 들어가면 되는 거죠, 지금? 네. 3이 들어간 형태가 답이 될 거라는 생각을 팍 하시는 겁니다. 3 넣어주면 여러분 16 곱하기 5가 나오거든요, 딱.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이걸 굳이 막 풀어서 2차 방정식으로 풀겠다. 아, 물론 돼요. 하지만 그것보다 이런 쪽이 더 빠르니까 이런 쪽을 선택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이겠죠. 답안지 방법은 그냥 보통 일반적으로 푼 식이고요, 여러분. 둘 다 판단해 주시길 바래요. 네, 다음 문제 또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A와 B가 가지고 있는 구술의 합계가 50개였답니다. B가 A에게 구술을 8개를 주면요, A가 가지고 있는 구술의 개수는 B가 가지고 있는 구술의 개수의 꼭 4배가 된대요. 네. 일단은 x 더하기 y라고 또 한번 해보죠. 네. x 더하기 y는 50개입니다. b가 얘에게 구술 6개를 줬어요. y가 y개에 있던 거를 여기다 8개를 줬다는 소리입니다. 그럼 얘는 x풀 8이 돼 있을 거고요. 얘는 y마 8이 돼 있겠죠? 네. a가 가지고 있는 구술의 개수는 b가 가지고 있는 구술의 개수의 4배랍니다. 이렇게. 이해되셨죠? 네. 요 두 식을 풀어주세요. 라는 소리네요. 그럴 때 a, b가 각각 얼마입니까? 전개하면요. 네. x-4y가 될 거예요. 왜냐면 4y가 넘어옵니다. 이렇게. x-4y는 여기서 계산하면 여러분 마이너스 32고요. 마 8이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40이라는 수가 나오네요. 그럼 두 개를 뭐 해버리죠, 여러분? 네. 이 두 개씩을 빼버립니다. 그럼 x랑 x랑 지워지고요. 더하기 5y가 되겠죠? 그래서 5y는 50에서 40을, 마이너스 40을 빼니까 더해져서 오히려 90이 될 거예요. 그래서 y는
18개요. 그럼 Y가 18개인 거는, B가 18개인 건 하나밖에 없죠. 어차피 합해서 여러분 50개 나와야 되니까 답은 당연히 2번이라고 쉽게 고르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이해되셨을 것 같고요. 다음 문제로 진행해 보도록 하죠. 네, 문제 보겠습니다. 유정이는 700원짜리 연필과 1200원짜리 컬러펜을 샀더니 15,100원이 들었답니다. 네, 연필의 개수, 컬러펜의 개수 3배에서 2개 모자른답니다. 연필은 몇 개 샀겠습니까? 네. 자, 일단 식을 써볼게요, 여러분. 연필을 여러분 X개 샀다고 해보죠. 700X. 1200Y라고 잡아놓죠. 했더니 이게 15,100원이고요. 여기 식을 썼어요. X는 컬러펜의 개수 Y의 3배에서 2가 모자른다. 이런 개념이죠. 그렇죠? 그럼 연필은 몇 개 샀겠습니까? 그러니까 X를 구하라는 문제예요, 여러분. 그럼 뭐 대입법을 해서 Y를 먼저 구한 다음에 X를 구해도 상관없고요. 여기가 700배를 해서 뭔가를 하기도 상관없습니다. 혹은 1200배를 해서 400배를 하는군요. 네. 저 같은 경우라면 여기서는, 네, 이걸 일단 넘겨놓고요. 마이너스 2로 바꾼 다음에 이 상태에서 여러분 뭘 하냐면 얘를 맞춰보겠습니다. 어차피 X를 구하는 과정이라면요. 400배, 400배, 400배를 해보세요.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두 개를 여러분 연립하면 한마디로 더해버리면 어떻게 되죠? 네. 1100X고요. 지워지면서 이쪽을 뺐더니 얼마인가요? 그냥 800만 빠졌어요. 800원만 빠져서 15,100원에서 14,300원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럼 여러분 공 2개 지워지고요. 이건 11로 나눠집니다. 몇으로요? 13이에요. 그럼 X가 13개입니다. 네, 그 13개, 13자루를 샀다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구해주는 과정도 물론 있어요, 여러분. 네, 요건 식으로 보여드린 거고, 저 같으면요, 맨 처음에 애초에요. 네, 그냥 적당한 중간 거 하나 넣어봅니다. 네, 15개 넣어봐요, 여러분. 연필 15개 샀대죠. 15개 사고요. 그러면 얼마인가요? 1,500원이에요. 15개에 45에서 40, 네. 15개가 지금 3배에서 2개 모자란다는 소리잖아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 벌써 여기서 해석이 되네요. 3배에서 2개 모자른다? 그럼 어떤 수의 3의 배수에서 2가 모자란 수잖아요. 그러면 얘는 여러분 17을 의미하는 건가요? 삑 소리 나야 되죠. 아니잖아요. 얘는 여러분 12개? 얘는 될 수 있죠. 얘는 15개, 얘도 될 수 있어요. 얘는 삑 20개니까 될 수 없습니다. 늘 수 있는 게 여러분 1번, 2번밖에 없네요. 그럼 이 상황에서 1번, 2번밖에 없다면 당연히 뭐 1번 한번 넣어보죠. 쉬운 거니까. 10개를 넣어주면 여러분, 네, 7,000원이 나오죠. 그 다음에, 네, 이 수가 여러분 3배에서 2개 모자란 수가 돼야 되니까, 네, 4개가 될 거예요. 이 뒤쪽 건 4개니까 4,800원 더하면 나오니 안 나오네요. 2번 이렇게 골라줄 수도 있는 거고요. 제가 지금 이 문제에 약간, 네, 설명드렸던 요지가 조금 벗어나긴 했는데, 넣어보잖아요, 여러분. 실제로 넣어봤을 때 그 값과 여러분 비교해봤을 때 얘 값이 여러분 조금 차이가 나요. 얼마 정도 차이 날까요? 만약에 두 개가 합쳐서 뭐 30자루다, 20자루다 이렇게 나와 있었다면, 그렇게 나와 있다면 여러분 하나씩 줄고 하나씩 늘 때마다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만약에 20자루를 산다고 가정해봐요. 네. 20자루를 산다고 가정하면 각각 10자루, 10자루 산다고 가정했을 때 7,000원과 12,000원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죠? 근데요, 여러분, 이번에 얘를 하나를 덜 샀어요. 앞에 거, 연필을 덜 샀어요. 그러면 6,300원 하고요. 그럼 얘를 대신 한 자루를 더 살 수밖에 없는 거죠. 13,200원일 겁니다. 이렇게 된다면 두 녀석의 합은 여러분 19,000원이고요. 이 두 녀석의 합은 19,500원인가요? 네. 19,500원이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몇이 차이가 나는 거죠, 여러분? 요 두 녀석의 차이만큼이 나는구나. 그럼 여러분이 만약에 20자루였는데 전부 다 했을 때 21,000원 들었다 그래주면요. 이 상황에서 500원으로 4번 갚구나. 그러니까 10자루 살 게 아니라 6자루 샀구나.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 문제가 바뀌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하나 흙 집어넣어서 거기서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여러분. 네. 가장 빨리 푸는 방법이기도 한데요, 여러분. 근데 일반적으로는 식을 적긴 합니다만은 그런 방법도 있다는 걸 꼭 알고 계세요. 알고 있는 거랑 모르는 거랑은 아예 큰 차이가 있으니까요. 여러분이 판단하실 때, 이건 더 빠를 것 같아. 그럼 대입. 아니면 이건 그냥 식으로 풀래. 그러면 식. 이렇게 결정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다음 문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AB 회사는 전구를 제조하는 회사예요. 그래서 서로 경쟁 관계에 있는데 A회사가 만든 전구는 수명이 3년이며 가격은 3,750원이랍니다. B회사가 5년의 전구를 개발했어요.
근데 A 회사보다 품질 대비 저렴한 가격에 전골을 판매하고자 한다면 최소 얼마 미만으로 가격을 책정해야 하겠습니까? 그랬네요. 그럼 여러분, 어찌 보면 이런 거죠. 3년짜리에 3,750원이라는 개념이라면 1년짜리에는 얼마의 개념이 있나요? 3으로 나눠주면 네, 12501 이렇게 나와 있겠죠. 그러니까 얘는요, 지금 1년당 1,250원짜리라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얘가요, 여러분, 가성비 한마디로 품질 대비 가격비가 더 좋으려면 1년에 1,250원씩을 덜 받으면 되겠죠. 그죠? 한 1,200원씩 받아주면 가격은 훨씬 더 유리한 거고요. 여튼 간에 여러분, 5를 나눴을 때 1,250보다는 어때 되죠? 작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값들 중에서 5로 나눴을 때 여러분 1,250보다 작은 값. 한마디로 그냥 여기다 곱하기 5를 했을 때 얘보다 조금 작은 값이면 된다. 이런 소리겠죠. 5 곱해주면 여러분 얼마인가요? 네, 6,250원이에요. 그럼 6,250원보다는 낮은 가격을 책정한다면 되겠죠. 그러니까 최소 얼마 미만입니까? 그랬으면 당연히 6,250원이면 딱 얘랑 어떤 건가요? 동급인 거죠. 네. 동급인데 얘보다 낮기만 하다면요. 당연히 가격 경쟁력이 있는 녀석으로 바뀌는 거겠죠. 그래서 답이 여러분 6,250원 미만으로 잡아야 됩니다. 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3번이죠. 네, 여러분 지금 시간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